이 환율은 제가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봐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나면 반등이 오고 그죠?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나면 반등이 오고 이번에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반등이 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도 좀 늦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이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인가 둘 중에 하나 이때 같습니다. 이때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고 이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돌파되는 지점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은 반등하는 겁니다. 근데 반등의 폭이 이것도 약간의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말씀드렸죠. 반등의 폭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조금 우상향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도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분이 나쁜 거는 그거를 돌파했다는 점 살짝 오늘이죠.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라인을 지지되고 오를 건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맞고 떨어질 건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 워낙에 이제 환율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 장난치기 양털깎이식으로 장난친 적이 많았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겁을 주곤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시간차 공격이었던 때가 많고 그죠? IMF 때도 그렇지만은 이때도 그것 때문에 그랬죠. 철강 쪽인가 조선인가 철강인가 거기서 그 외환 그 뭐랍니까 선물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부터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는 그 당시 지금보다 낮았어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보다 높았죠. 1,500원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화가 좀 취약했었다. 그런 징후들이 있었죠. 그죠? 그때에 비해서는 외환보유고도 많고 하는데 물론 미국이 어느 나라를 타겟팅하고 양털을 깎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다 됐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외환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덧 우리들도 상방 하방에 투자할 수 있지만 어느덧 파생이 되어 버렸어요. 파생이 판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금 상승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에 있죠. 달러 인덱스는 뭐 전 세계 통화가 아니고 6개 통화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본에 N이 있는데 일본이 그동안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나라비 너무 크잖아요. GDP 대비 1위잖아요. 비율은 1위예요. 금액은 미국이 제일 많지만 금액은 미국이 최대 빚쟁이 국가지만 GDP 대비해서 일본이 1위지 않습니까? 유로와 엔화가도 둘 다 좀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달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일본의 엔이 지금 문제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달러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런 6개 통화가 비실비실하고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득으로 이런 면도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어떤 전공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원하는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GDP 대비 빚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미국과 무역에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냐 적자냐? 전공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달러가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상승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음. 근데 미국 금리 인상하고 안전자산 부각되고 이런 식으로 달러를 시기적으로 겁주는 식으로 강세를 만들어 온 게 그냥 그동안 달러가 해온 일이었고 또 그렇게 강세가 또 많이 일어나고 나면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많이 하락하고 뭐 그래 왔습니다. 지금껏. 왜 이럴까? 이거는 각국이 외환보유로서 달러를 쌓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는데 이걸 주식시장이나 어떤 위기를 강조할 때마다 달러 강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도와 외환보유고도 다르지만은 물론 주식은 비슷합니다. 주식 매도는 비슷한 양상이지만 채권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채권의 매도가 큰 건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매수가 있지는 않았고 물론 이런 채권의 매수가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었고 뭐 지금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발행하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비중도 좀 많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죠. 오히려 한국 채권은 사고 주식은 던지는 좀 희한한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화가 개작살 날 걸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들어올까? 그게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9. 몇 프로였죠.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17년도 5.9%, 6.6%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은 10%를 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환율을 계속 올리면서 외국인이 계속 한국 채권을 더 많이 산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 확인하면 요번에는 좀 환율이 많이 오르길래 빠져나갔나 하고 봤는데 안 빠져나갔어요. 그죠? 8월 중에도 3.9조 원을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환율을 투자하거나 베팅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시장에 연관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주식이 하락하면은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100% 싱크율은 아닌 게, 요 환율 상승 때가 코스피가 얼마였죠? 요때요. 2000년도, 2020년도. 이때가 코스피가 140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2400인, 2400인데 코스피가 더 높은데 환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이 더 높죠. 이것도 100% 싱크로는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최근에 반등 대비해서 환율 하락이 좀 작았어요. 그것도 조금,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희한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지금에 와서, 저희가 이때는 아주 미리 투자해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수익을 거뒀었죠. 그러면은 요거라도 넘었는데, 이제 반등 신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나는 것 같은데, 달러 상승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거 지지되는 거 좀 보고요. 일주일이라도 좀 보고, 지지되는지 다시 깔았는지 아닌지 좀 보고. 근데 이때만큼은 아닐 거다. 이때는 제가 자산의 3분의 1을 외화 자산으로 바꾸라고 주문했었고요. 자산의 3분의 1 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있다면 3천만 원,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3억 3천을 바꾸라고 주문 드렸었고, 여기에 대한 수익이 진짜 짭짤했죠. 매도 시기도 얼추 분할 매도도 잘했었고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지금 시작되는 바닥권이 다를 때는 900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60%까지, 60%가 넘죠. 거의 1600원 찍었기 때문에 장중에 이게 하면은 거의 70%를 봐야 되나? 저점과 저점이면 7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의 1100원 좀 아래에서 1070원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예 뭐 더 낮은 여기서부터 시작, 1050원 시작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때만큼 감도로 오르면은 70%가 올라야 되는데, 그럼 일단 1800원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800원까지, 그 정도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1500원은 넘으려나요? 1500원도 이때의 조선에 있는 그 선물환의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나, 외환 보유고가 그때보다도 늘어난 상태고, 등등이 고려된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 우리나라 채권 보유 비중은 사상 최대를 가지고 있고, 단 주식시장만큼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죠?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환율이 상승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왜냐면 계속 빠져나갔는데요. 뭐, 그죠? 지수가 올라도 계속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럼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달러 세력이 이런 조작들을 해가지고 이런 전공법적인 게 맞지 않고, 이런 환율은 차트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걸 움직이는 달러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게 더 맞는데, 일단 저는 그거보다는 이 당시 환율이 높아졌을 때, 이때 차화정이라고 해서, 차화정이 맞나요? 어쨌든 반도체도 그렇고 수출 기업이,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일단 수출 기업 위주로 수출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수출하는 기업이 좋은데 좋아집니다. 가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위기가 오면은 주식이 하락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 이때에 엄청나게, 이때 이거 그 환율바를 받아가지고 순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환율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환율이 어느 정도 뭐 굳이 1300원대를 굳이 유지 안 해도 1200원, 1250원 이상이라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이때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이 낮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 위에 있는 게 수출에는 유리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 환율이 높아진 기간에 뭐 그때 뭐 삼성전자나 다 떨어졌지, 같이 떨어졌죠. 환율 오르면서, 그죠? 근데 이때 오히려
손익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자들, 정식 투자자들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드렸죠. 요번에 상승이 반등한 거에 비해서 환율이 더 높아진 게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반등 추세를 깬 것도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후의 대응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원래는 여기를 뚫으면은 달러를 쫓아 들어가는 게 정석일 수는 있지만은, 쫓아 들어가더라도 조금이지, 그 밑에처럼 뭐 자산의 3분의 1을 싸들고 그럴 거 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달러 자체를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어서, 말씀드린 테슬라 구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구매도 자체가 달러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달러 자산이고, 원자재 상방 같은 경우도 달러, 상방 하방 다 달러 자산이죠. 선물 자체가 달러니까요. 그래서 달러를 꼭 투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달러로 된 주식 하방을 쳐놨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큰 폭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하면서 달러의 초강세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그죠, 주식 떨어져서 먹고 환율로 먹고 좋은 게 나타나겠지만, 글쎄 내년도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뭐 올해 여름 반등, 뭐 가을이나 겨울부터 하락 시작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내년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죠? 중간에 반등하고 어쩌다 하겠지만, 그랬을 때 환율이 이때처럼 쭉 그냥 가버릴 건지 지금, 아니면은 다시금 아까처럼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건지, 그리고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이때도 여길 봐야 되나, 또 여기 이렇게 되려나, 그죠? 이 하락 추세 안으로 가지 않고 다시 튕기는 거, 뭐 이때를 봐야 되는지. 어쨌든 이런 연유로 저는 달러 투자에는 그렇게 뭐 예전만큼 큰 메리트는 못 느끼고요. 그런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 차트의 위력을 믿으신다면은 요거 위에서 베팅하실 분들 베팅하는데, 이게 뭐 매수 매도할 때 수수료격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없다면은 할 것도 같은데, 그죠? 근데 꽤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 한 투자는 쉽진 않죠. 외환 선물이나 뭐 FX 투자, FX 마진 같은 투자 있긴 하지만, 또 레버리지 너무 크고, 레버리지 안 쓴다고 해도 한 단위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금액이 아주 작진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아는 정보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뭐 잘 대응하시고, 근데 뭐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도 없고, 이게 뭐 다 조작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제가 볼 때 이 평행선 두 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가장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뭘 예측하냐 하시지만은, 넘으면 강세, 못 넘으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만약에 요 직선 라인을 중요시하고 대응했다면은 요 하락을 맞출 수 있었겠죠, 그죠? 못 넘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살짝 넘었지만 다시 깨고 내려오지 않는지, 지지되는지만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끝까지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제가 요번에는 별로 달러 자체에 별로 구미가 안 땡길 뿐더러, 그러면 현 위치에서 따라잡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1800원 이상 간다고 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는데 한 1500원 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달러 하락, 원달러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달러 인덱스 인버스 말고 우리나라 그것도 있을걸요 아마. 원달러 하락하는 그 ETF가 있나? 우리 기간별로 사모아서, 그죠? 이때도 이제 환율 하락의 어떤 기간, 이때도 한 공공행진이 그래도 6개월 이상은 갔어요. 그죠? 6개월 이상은 급등락했지만, 그 기간에 원달러 하락을 모아가서 이걸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답은 아니므로 각자 뭐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페이크성으로 겁을 준 다음에 되돌림하는 거, 요거는 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되돌림이 되려면은 증시가 다시 급반등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차트 설명드릴 때 그 패턴도 하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패턴도 뭐라고 합니까? 그 염두에 두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